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 만큼 최유한 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 먼저 대주제를 공개해 볼게요. 자, 화면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비싸거나 싸거나. 물가 진짜 걱정 많이 돼요. 요즘. 물가? 네, 물가. 최평님이 걱정하시는 물가는 어떤 장바구니 물가. 장바구니 물가. 네. 왜냐면 다음 주부터 네. 저 혼자 솔로 가족들 여행 가거든. 외국 그래요? 여행. 예. 어느 때보다 표정이 그래서 밝아지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해 먹어야 되는데 장바구니 물가 비쌀까 봐. 지금 뭐 걱정하는 표정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맞는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비싸거나 싸거나라는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치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최대한 아낄 것은 아끼고 네. 그리고 소소한 사치. 네.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소소한 사치를 위해서 스몰 럭셔리. 스몰 럭셔리. 요즘에 그렇게 네, 많이 이런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것들도 야. 하다 보니까 또 비싼 물건은 또 굉장히 비싼 물건을 그러게요. 또 구매하기도 하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외국에도 신조어 많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세절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세절기? 알죠. 저는 아직 알 나이죠. 아세요? 정말? 그럼요. 정말?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세젤예. 세상에 제일 이게 예쁘다. 30대 초반과 그렇구나. 중반 이상의 나이 격차, 세대 격차. 낄끼빠빠. 이거는 한 2년, 3년 전에 유행했던 겁니다. 끼끼빠빠요? 저 예. 모르겠는데.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고. 제가 눈치 지금, 좀, 눈치 좀 제가 있어요. 지금 못했던 제가 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지난 정부 때 유행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이것처럼 새로운 여기 가치 소비에 대한 새로운 신조어가 있어요. 네. 메스티지. 메스티지. 네, 메스티지. 뭐예요? 뭐냐면 대중을 의미하는 메스하고 네. 그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명성을 얘기하는 그 프레스티지하고 오, 네. 합쳐서 메스티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메스티지가 쉽게 해서 대중이 네. 이 대중이 가치를 찾는다라는 차원에서 외국에서는 이게 신조어로 만들어졌어요. 영어 사전에 없어요. 이거 유행하는 겁니다. 네. 두 분 잘 알아두시라고. 메시지. 알겠습니다. 근데 세절기도 보는데 알 수 있을까? 보십시오. 소득 수준, 예?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중산층 소비자들이 네. 품질이나 감성의 만족을 위해서 예. 비교적 저렴한 고급품을 소비하는 추세를 메스티지라고 저게 합니다. 중요하네요. 저렴한 고급품. 그렇죠. 아이, 정말 싸고 좋은 중고차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약간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넬백은 못 사잖아요. 네. 근데 샤넬 립스틱은 많이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급품인데 네. 그 중에서 맞아. 내가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고급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샤넬 뭐 신발도 약간 비싸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립스틱은 그래도 내가 샤넬이야. 한번 힐링하는 차원에서 네, 한번 그치. 살 수 있으니까 오. 그런 그치. 식인 거죠. 메스티지 개념 아시겠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좋아요. 자, 그럼 메스티지를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소비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는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에 패딩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추워서 패딩을 사긴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가치를 판단하고 사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패딩도 네.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보는 게 우리가 어떤 가치 소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아예 싼 걸 사시는 분들은 싼 걸 사는데 네. 오히려 중간값이 없어지고 비싼 걸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사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아 라는 포미족 네. 공이족.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비싼 것도 서슴없이 이제 다시 한번 사는 세대가 된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 이제 패딩 같은 경우에도 네. 워낙 비싸잖아요. 비싸죠. 최소 막 50만 원 다 아니, 넘고 난 지금 그러잖아요. 깜짝 너무 놀랐어요. 비싸. 요즘 보니까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네.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패딩이 있더라고. 되게 따뜻해 더 보여서. 비싸겠지. 네네. 그거는. 그거 알아보니까 네. 얼마 정도 돼요? 100만 원짜리도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건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롱코트는. 그러니까. 롱 같은 네. 경우는 1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0만 유명한 원, 데는. 저게 소위에서 전직 대통령 손자가 입고 다닌다고 해서 네. 그 몽클레어 네. 네. 제품인데
뭐 200만 원 그런 거야. 이번에 제가 뭐 깜짝 놀랐어. 특별히 브랜드 네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네.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가 입고 나온, PD도 네네.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유행을 해요. 요즘 그래. 이렇습니다, 사람들 요즘에. 많이 찾아요. 근데 네. 비싸요. 한 200만 원 돈 가까이 하는데 아이고. 요즘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패딩에 대해서 고가 논란이 다시 한번 좀 일 수가 있는데 네네. 왜냐면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치 소비랑 과소비랑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엄청 문매를 만났다가 이게 약간 경제도 안 좋아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네. 한 3년 정도 잠잠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마케팅도 업체들에서 좀 많이 줄였었대요. 네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가격 저항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런 심리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TV에서 너무 잘 보실 것 같아요. 유명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네. 빵빵하고 그러면 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혹하지. 나도 저거 입으면 강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네. 그리고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학교 내에서 그 계급 아. 등골 브레이커가 그 계급 사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안타티카. 안타티카라는 그게 그 대세예요. 네. 저도 잘 엄청 모르는데. 비싼데 네. 그게 최고래 최고. 학교에서요, 요즘에. 요즘 그거 입고 다니면 애들 어깨에 딱 힘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어깨에.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네. 내 자식이 잘 나갔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네. 괜히 물건 100만 때문에 원은 또 주눅 드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나 네. 어떤 생각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네. 학교 다닐 때 그 나이키, 네. 프로스펙스 네. 네. 이런 거 신고 다니는 다니면 막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수준 뛰어넘었어 이거. 훨씬 뛰어넘었죠. 훨씬 맞아요. 뛰어넘었죠. 네. 그 수준 뛰어넘었어. 제 시절에는 안전지대, 안 스톰.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런 게 네. 그런 게 있었나? 배드보이.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시대를 거쳐 지나가서 신경 안 쓸 때였으니까. 아무튼 이 패딩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근데 패딩이 근데 문제되는 이유가 사실 기업이 자신들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런데 어떤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제재 방안이 없을 뿐더러 네. 그래요. 훨씬 좋아져서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원자재비도 높아지고 하다 네. 보면 가격 제품이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네. 근데 2014년에 중국발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지면서 네. 이제 오리털, 거위털 값이 많이 올라갔대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업체들이 슬그머니 이제 가격 제품을 확 높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때 당시와 봤을 때 오리털과 그리고 거위털 가격이 딱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반절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면 제품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게 떨어져야지. 맞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똑같거나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는 그대로면 뭔가 기능성이랄지 네. 디자인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네. 그런 것도 아니라는 조금 거예요. 고쳐 조금. 그냥 진짜 색깔 조금 더 추가하거나 네. 그러면 뭐 조금 더 고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확 뛰니까 확 올라가니까.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봐서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네. 뭐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제품은 원래 잘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바꾸고 나서 리스크를 감당하고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없다. 네. 원래 잘 팔리는 거니까 색상 좀 더 추가해서 네. 가격 그대로 받든가 그러면 더 많이 받으면 이익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업체 측에서도 그렇다 할 변화를 확 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 담당하는 전 PD가 네. 정말 욕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욕하겠다 그랬어요. 어디 가세요? 여기 방송 나와서 그럼 그 업체에 대해서 욕. 예. 또 괜히 또 아직 얘기했다고 또 진짜 혼나겠다. 안 그래도 날씨 추운데 자꾸 이러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라는 거예요? 아까 낄낄빠빠에서 끝내셨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이 갑자기 현상이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현상이 네. 소비자들한테 바람직한 현상인가? 네. 근데 이걸 사실 고치는 건 소비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지. 안 네. 사버리면 안 사버리면 근데 되겠네.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되지가 날이 않잖아요. 추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넥타이는 네. 좀 괜찮은 거 하나쯤 명품으로 네. 그 대신 양복이나 와이셔츠는 기성품으로 실제로 이렇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네. 점심은 편의점에서 해결해도 와인 고를 땐 또 까다롭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걸로 그럼요. 자기가 힐링이 된다면 네.
거기에서는 럭셔리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외국은 트렌드로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일상용품은 싼 것으로 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 고급 소비를 지향하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로켓팅으로 네. 쏘아올린 로켓팅 네. 트렌드라고 하고 다면 소비, 멀티 컨슈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네, 소비한다는 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점 호화 소비라고 해서 다른 거는 그냥 막 똑같이 사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거는 뭐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이렇게 그 헤드셋을 좋아한다. 이거는 명품을 사야 되는 거야. 네. 음악 그렇죠. 좋아하니까. 그럼요.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지 않나요? 뭐 꼭 지금 그러진 않는데. 이 공간에 있는 예. 한 카메라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막 보조금 받고 막 이런 결합 상품 받아가지고 네. 엄청 할인을 꼼꼼하게 이렇게 막 네. 하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와. 야. 휴대폰보다 더 자주 바꿉니다. 저보다. 뭐 한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는. 좋아요. 저기 저 감독님 지금 딴 데 보고 계시는데 약간 이런 것도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맞아요.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가치 소비라고 이걸 포장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이게 정말 가치 소비일까?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감독님. 네. 그 감독님이 핸드폰을 아끼기 위해서 뭐 좀 저렴한 핸드폰을 했어요. 네. 그럼 얼마 정도 아낄 수 있을까요? 한 그쵸. 10만 원? 그렇죠. 20만 원? 뭐 기껏해 한 그 정도? 근데 차를 샀어요. 네. 얼마를 소비했을까요? 3, 4천인가? 3, 4천? 이게 정말 가치 소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그거야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난 이게 가치 소비야라고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걸 제3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아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하진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어떤 제품을 어떻게 소비를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그 가치 맞아요. 소비인 거죠. 맞아요. 카메라 감독님 저 잘 찍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가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게 시장 구조가 형성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다른 먹을 것들을 좀 아껴서 해외 여행 갔을 때 네. 꼭 사오는 초콜릿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소한 또 가치 소비 가운데 하나인데 네. 자, 이 초콜릿 아시죠? 최근에 네, 알죠. 원료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저렇게 아래 그림처럼 만들어놨어요. 아 뭐야? 자, 저게 아하. 이름이 화난다, 나 화나. 저거 약간 숨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느낌이었어요, 방금. 자, 저게 그 초콜릿바 이름이 어차피 해외 상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블론이라는 건데 이게 예. 이름도 바꿔야 돼요. 톱니바퀴가 빠진 거지. 네. 더 이상 뭐 토블론이라고 날이 하나가 불러서- 빠진 거네요, 그냥. 네. 아니 나도 한 2억엔 빠진 것 그러니까 같아. 사람들이 야, 심하다, 나도 저거. 가치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 좀 아끼면서 이런 걸로 소소한 가치를 느끼고 소소한 뭐 사치를 누려보자 하는데 예. 소소한 가치를 누리기에는 업체들이 상수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아끼는 금액인 좀 찔끔 아니겠습니까? 뭐 네. 좋은 패딩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서 나는 이제 밥값을 아껴야지 하면서 네. 편의점에서 밥을 먹어요. 하루에 아낄 수 있는 금액이 기껏해 한 1,000원 정도? 네. 한 달 내내 해도 9만 원이에요. 9만 원. 9만 원 아끼고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진짜 이게 정말 가치 소비일까? 근데 네. 그 제가 오늘 오전에 제 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네. 제 와이프한테 오늘 그 머니투데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 패딩 얘기하고 막 얘기한다. 네. 여성들은 어떠냐 했더니 딱 얘기하는 게 여성들은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 네. 얼마 이렇게 그 그치. 싸게 네. 아끼는데 네. 백을 산다는 거지. 명품백 하나 정도는. 아, 네. 그죠? 그럼 나 이해 안 된다 그랬더니 한 소리가 뭐냐면은 그냥 콩나물이냐 뭐 이런 일상생활은 그냥 먹고 끝나는데 네. 항상 백은 보인다는 거야. 네. 그거죠. 백은 네.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주 바깥에. 앵커도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가치 소비라고 말해놓고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경제적 소비는 분명 아니에요. 현재 세태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가치 소비로 느끼고 생각하는 있다는 거예요. 거구나. 내가 콩나물은 진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큰 가치를 못 느끼니까 네. 뭐 몇백 원이라도 목숨 걸고 이렇게 줄이겠는데 네.
내가 생각하는 최대 가치는 만약에 백이다. 백은 그냥 지르는 거죠. 밖에 보이잖아. 매일 보인다는 거지. 네. 가치 소비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달라진 네, 거죠. 달라진 거예요. 야, 이 네. 트렌드 바뀌는 거 내가 또 할 얘기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잠시 후에 거.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가치 소비라는 것은 그런 게 맞습니다. 그만한 가치를 나에게 줌으로써 그리고 그 없어지지 않는 가치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것. 그런데 이 가치 소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시적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소비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다는 느낌. 네. 뭐냐 하면 그 과시적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근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가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명품 브랜드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이 가치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명품 브랜드 판매가 준 건 사실이에요. 2015년을 기준으로 프라다는 영업이익 28% 감소했고 와, 많이 구찌가 2%, 버버리 1% 감소했고 또 최소 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영업이익 65% 감소했고 또 오메가 브랜드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도 영업이익 17%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한 저 표를 보시면은 가격별로 의류 시장이 어떻게 비중이 변화했는지를 보면 고가 브랜드는 35%에서 39%로 늘어나고 저가 브랜드도 30%에서 41%로 늘어났지만 중가 브랜드만 36%에서 20%로 줄어들었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네. 과시적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명품 브랜드가 생기면서 눈길이 흩어진 것뿐이다. 아, 여전히 과시적 소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가치 소비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 네. 동의를 합니다만 네. 여기 이 자료에 대해서 네. 100%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공간에 슈퍼카를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꾸 과시적 소비가 좀 잘못됐다는 행태를 말을 하니까 얼굴이 빨개진다. 약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 지인 후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가는 것 오해하시면 안 같아요. 되는 게 정말 그 뭐 슈퍼카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말 그려져 있으면 슈퍼카죠. 뭐. 네. 할 말이 아무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네. 이런 약간 가치 소비를 빙자한 과시적 소비 아니면 그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체들 그렇죠. 그런 문제는 지금 좀 많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근데 사람이 실제로 이제 고급품을 사고 싶다는 소비자 욕구와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 이 사이에서 그럼 고급품을 사고 싶어 좋아해. 네. 근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줄이면서 하나 정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네. 않고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똑같은 맞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면 다 맞아요. 그렇다 생각해.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직설분석에서 생각하는 거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그럼요.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평론가가 필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트렌드는 왜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네,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트렌드는 집단성을 가져요. 집단성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일정 정도 유행을 타면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쫙 몰려가잖아요. 네. 그런 집단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렌드는 집단성을 가진다. 이게 근데 네. 이게 또 뭐랑 연동되냐면 트렌드는 유기성을 가집니다. 유기적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개별 집단들이 이런 트렌드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른 트렌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또 다른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반합이라고 그렇죠. 굳이 말 붙이자면 그런 거죠. 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방금 그랬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네. 트렌드는 창조성을 가집니다. 네. 이 세 가지 트렌드의 집단성과 유기성과 창조성 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케터들이에요. 마케터들이 그렇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소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바로 트렌드에
그 집단성과 유기성과 창조성을 네. 제대로 이해한다. 그래서 새롭게 선도해 나간다. 패션을 선도해 나간다. 딱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패딩을 막 디자인한 디자이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트렌드를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네. 난 먼저 딱 예상해가지고 딱 만들어낼 것 같아. 네. 히트 상품 되고. 예. 그렇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럼요. 마케팅 입장, 그러니까 회사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조 앵커 말을 해준 것처럼 이것을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해 버리면 네. 진짜 과시적 소비, 어떻게 그쵸. 보면 이게 과소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이거는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결론이 그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결론으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일단 최 평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한다기보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이미 우리는 결론을 냈어요. 그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과시적 소비는 무엇이고 외국은 어떤지에 대해 알기 때문에 네. 결론을 딱 한마디로 저 하자면 네. 저 어렸을 때도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지만 패딩으로 계급 없다. 네? 패딩으로 계급 패딩으로 없다. 계급 없다. 계급 없다. 최연의 직설본색 오늘 결론은 패딩으로 계급 없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그런 과시적 소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어떤 그 소비적인 만족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계속 얘기하는 집단성.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결론 낸 게 패딩으로 계급 없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가치 소비에 대해서 좀 오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건 사실인데 그 이유가 가치 소비가 마치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과소비 같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중요한 소비가 거죠. 살아나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과소비를 해서 국가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내가 국가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정도로 과소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더 위험해지는 게 만약에 그 집단성 때문에 남들을 따라서 과소비를 하다가 파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많아지면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말하는 그런 쪽으로까지 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라는 것, 가치 소비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과소비가 아닌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가치 소비라고 포장된 과소비,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이조 앵커가 이렇게 막 파산까지 가면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재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합니다.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파산까지는 가진 않고 네. 제 결론직설은 합리적 소비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요. 옛날에는 합리적 소비라고 하면 싼 걸 말했어요. 네. 싸고 괜찮은 거. 그런데 지금은 내 가치 효용을 극대화로 시켜줄 수 있는 것.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네.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 소비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뭐 파산율이 높아진다 여기까지는 저는 걱정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네. 표현. 아 그렇죠. 좀 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해가 잘 가니까. 저는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놀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슈퍼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슈퍼카.